여보, 당신 젊은 날의 사랑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정희가 남편 성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내가 그 편지들을 보았구나.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질투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정희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나와의 세월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없을 때 혼자 울지만 말고 꼭 행복하게 사세요. 성우는 눈물이 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다시 당신 곁에 온다면 마음 열어도 돼요. 이것이 아내 정희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성우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성우의 첫사랑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정희는 어떻게 그 비밀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가슴 깊이 묻혀있던 이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는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나이를 먹어도 문득 떠올리면 가슴이 저릿해지는 이름 말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청춘이 되살아나고 그 이름을 생각하면 눈가에 따스함이 번집니다. 성우에게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서울 종로의 오래된 골목에 있던 작은 카페 문학의 집. 그곳에서 성우와 선영은 처음 만났습니다. 성우는 23세 문학 청년이었습니다. 늘 시집을 들고 다니며 조용한 구석에 앉아 책을 읽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윤동주의 시를 좋아했고 언젠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글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선영은 21살의 연극학도였습니다. 맑은 눈빛과 당찬 목소리로 무대 위에서 꿈을 키우던 소녀였습니다. 큰 무대에 서서 수많은 관객들과 만나는 것이 그녀의 소망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그날 오후, 카페가 만석이었을 때 선영이 성우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자리가 없어 함께 앉게 된 것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대화는 시와 문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우가 읽고 있던 윤동주 시집을 보고 선영이 말을 걸었고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와 연극, 문학과 예술, 그리고 각자의 꿈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일 같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봄이 깊어가면서 그들의 마음도 깊어갔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를 그려보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성우에게 선영은 햇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에게 성우는 든든한 나무 같았습니다. 그의 진중한 목소리와 따뜻한 시선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늦봄,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성우는 글을 쓰고 선영은 연기를 하면서 함께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의 그들은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순수한 꿈을 가차없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약속대로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성우는 왜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잔혹한 현실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우의 집안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문학에 대한 꿈을 접고 당장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깨가 무거워졌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선영도 마찬가지로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배우의 길은 험하고 불확실했습니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교사가 되기를 원했고 성우와의 관계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반대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펄펄 내리던 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발이 쉼없이 내렸고 카페 안은 따뜻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헤어짐이란 말을 먼저 꺼낸 것은 성우였습니다. 선영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도 가족을 위해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선영은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선영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꼭 만날 거예요. 언젠가는. 성우의 대답도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과 상황을 탓할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헤어졌습니다.
그 겨울이 끝나고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은 마음 깊은 곳에 고이 간직한 채로 말입니다. 과연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각자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20살의 청춘 남녀였던 그들도 어느덧 중년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방송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막내 스태프로 시작해서 조연출, 연출을 거쳐 프로듀서가 되었습니다. 문학에 대한 꿈은 접었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정희를 만났습니다. 정희는 방송국 아나운서였는데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의 여성이었습니다. 성우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 주었고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단단한 부부가 되어 20여 년의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정희는 현명한 아내였고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성우도 성실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선영이라는 이름이 말입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그녀가 떠올랐고 옛날 편지들을 몰래 꺼내 읽기도 했습니다. 한편 선영은 배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극단에서 단역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실력을 인정받아 이름 있는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무대와 브라운관을 오가며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고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선영도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연극계의 남자와 만나 가정을 꾸렸지만 불행하게도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홀로 살면서 연기에만 전념했습니다. 가끔 성우의 이름이 크레디트에 오르는 프로그램을 보면 마음이 설렜습니다. 여전히 방송 일을 하고 있구나, 잘 살고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인생을 충실히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만은 세월이 흘러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우의 아내 정희가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과연 정희는 어떻게 남편의 첫사랑에 대해 알게 되었을까요? 성우가 50을 넘긴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희가 집 정리를 하다가 성우의 오래된 서랍에서 편지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노란 봉투에 또렷한 글씨로 적힌 이름. 선영.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젊은 날의 뜨겁고도 순수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가 선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왜 헤어져야 했는지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말없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성실히 사랑해 주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첫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질투나 분노보다는 연민과 이해가 더 컸습니다. 성우가 자신과 함께한 세월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가정을 지켜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편지를 다시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정희에게 유방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과 치료로 호전되는 듯했지만 암세포는 다른 곳으로 전이되었습니다.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정희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정희는 성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젊은 날의 사랑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나와의 세월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성우는 놀라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내가 없을 때 혼자 울지만 말고 꼭 행복하게 사세요. 만약 그 사람이 다시 당신 곁에 온다면 마음 열어도 돼요. 정희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따뜻했고 마지막까지 남편의 행복을 걱정한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정희의 마지막 당부는 성우의 마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과연 성우는 아내의 뜻대로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희가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은 텅 빈 듯 고요했습니다. 성우는 매일 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가끔 찾아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성우는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정희와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불을 끄며 성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거기서는 편안하지? 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성우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귀찮아했습니다. 아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우울증에 빠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임에 참석하라고 권했지만 성우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들의 간절한 권유로 문학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성우의 대학 후배가 주최하는 작은 문학 토론회였습니다. 마음 내키지 않았지만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냥 잠시 바람이나 쐬다 오자는 마음이었습니다. 행사장은 대학가의 작은 문화센터였습니다. 중년의 문학 애호가들이 모여 시와 소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성우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별로 흥미가 생기지 않았고 일찍 자리를 뜨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무대 위에 한 여성이 올라왔습니다. 신앙송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성우가 본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김선영이었습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성우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선영의 얼굴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맑은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선영은 윤동주의 별해는 밤을 낭송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시를 읽는 그녀의 모습에서 젊은 날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낭송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성우와 마주쳤습니다. 선영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다가 두 사람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옛날처럼 편안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성우는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고 선영은 이혼 후 줄곧 혼자였다고 말했습니다. 헤어진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인생에 대한 궁금증들이 하나둘 풀려갔습니다. 성우는 망설이다가 정희의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현명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당부를 남겼는지 말했습니다. 선영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혜 씨,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네요. 그런 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성우 씨가 있는 거겠죠? 두 사람은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시 만난 두 사람,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재회가 새로운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종종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며칠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함께 전시회를 보기도 하고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들이 이제야 가능해진 것입니다. 성우에게 선영은 다시 햇살이 되었습니다. 정희를 잃고 어둠 속에 있던 그의 마음에 조금씩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에게도 성우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 그녀에게 성우는 따뜻한 동반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슨 연애냐고, 이제 와서 새로운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우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떠난 이의 사랑 위에서 새로운 사랑이 피어나는 것은 결코 배신이 아니라 삶의 연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의 일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전화를 주고받았고 함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으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 내가 이렇게 다시 웃을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이렇게 다시 설렐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우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내가 남겨준 말 덕분에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형태를 바꾸어 계속 이어졌고 황혼의 시간 속에서도 새로운 꽃을 피웠습니다. 성우와 선영은 이제 서로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이루지 못했던 사랑을 인생의 가을에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산책을 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옛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가끔 성우는 정희의 사진 앞에 서서 말합니다. 정희야, 고마워. 내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 선영도 가끔 혼자 있을 때 중얼거립니다. 정희 씨, 성우 씨를 잘 돌봐주셨네요. 이제 제가 그 몫까지 함께 할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위에 새로운 사랑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아픈 이별이 있고 때로는 뜻밖의 만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깊이가 더해진 만큼 더 진실하고 깊은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성우와 선영의 사랑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열정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동반자의 사랑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존중합니다. 성우는 정희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고 선영은 그것을 이해합니다. 사랑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두 사람이 젊은 연인을 보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걷는 그들의 모습에서 옛날의 자신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저랬겠죠? 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랬죠? 세상이 온통 우리 것인 줄 알았던. 성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이 더 좋아요. 그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무엇을요?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라는 걸요. 두 사람의 대화는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고 세월의 무게가 묻어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성우와 선영은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의견이 다르기도 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랑의 일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저녁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안부를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더 이상 사랑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황혼 무렵 찾아오기도 합니다. 상처받았다고 이미 누군가를 떠나보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살아라. 웃어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것이 삶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는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그 이름 때문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성우와 선영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그런 소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정희의 사랑은 성우를 통해 선영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세 사람의 사랑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어져 아름다운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끝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로 피어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이름이 여러분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첫사랑의 재회일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운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성우가 정희의 마지막 당부를 기억하며 선영에게 마음을 연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은 계속됩니다. 형태를 바꾸어가며 새로운 모습으로 끝없이 계속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